빈살만 왕세자를 보아! 전장이 폭발했습니다. 450억 달러 한국산 무기 도입 서명식.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만년필을 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검은 복면의 무장 병력이 로프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쿠데타였습니다. 한국 대표단 50명이 귀빈석 아래 엎드렸습니다.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8년 전 숙청당한 왕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8년을 기다렸다. 권총이 왕세자를 겨눴습니다. 같은 시각 이란 혁명수비대 300명이 유전지대를 급습했습니다. 쿠데타와 외국군 침공 동시에 터졌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복잡한 내정 문제, 버림받은 왕세자가 피 묻은 손으로 위성 전화를 들었습니다. 한국 대통령 각하, 미국이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우디에는 한국군과 한국 무기가 있습니다. KF-11 2대, K2 전차 8대, 천공투 4기, 세종대왕함, 540명의 한국인이 7탄을 장전한 채 대기 중이었습니다. 제발 한국만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5일 오전 11시 55분 리야드 왕궁 대연회장에서 왕세자가 만년필을 들어올린 순간 천장이 폭발했습니다. 유리 파편이 쏟아지고 섬광탄이 터지며 연회장이 흰빛으로 뒤덮였습니다. 450억 달러 방산 계약 서명식에 참석한 500여 명의 취재진과 양국 대표단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고 천장에서 검은 복면의 무장 병력이 로프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쿠데타였습니다. 정문과 측문이 동시에 박차고 열리며 국가경비대 반란군 500명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벨기에제 에프엔스카 소총과 러시아제 RPG-7이 들려 있었고 왕세자 경호실 100명이 즉각 응사하며 방패벽을 형성했습니다. 경호대 특수기관단총이 불을 뿜었고 첫 3초 만에 침투조 4명이 쓰러졌지만 500대 100이라는 숫자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 50명은 귀빈석 테이블 아래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 김대호 본부장의 머리 위로 총알이 빗발쳤고 바로 옆에서 사우디 외교관이 어깨에 피격되어 쓰러졌습니다. 33년 군 생활과 방사청 근무를 통틀어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지만 눈은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중앙으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금장이 박힌 방탄복, 손에는 금색 권총. 무함마드 빈 파이살 왕자였습니다. 2017년 숙청되어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3년간 가택연금을 당했던 왕족이 8년 만에 복수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8년을 기다렸다. 반란 왕자가 왕세자를 향해 권총을 겨누며 말했습니다. 경호실장이 몸을 날려 왕세자를 엄호했고 3발의 총탄이 그의 방탄복에 박혔습니다. 경호실장이 왕세자를 끌고 지하 통로로 달렸지만 통로 입구에도 반란군 50명이 매복해 있었습니다. M84 섬광탄이 터지고 돌파전이 벌어졌습니다. 좁은 통로에서 벌어진 근접전으로 경호원 10명이 쓰러졌고 왕세자는 간신히 지하 벙커에 도착했습니다. 100명이던 경호 병력이 50명으로 줄어 있었고 탄약은 30분치만 남았습니다. 반란 왕자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이란 형제들 작전 개시하라. 그 순간 사우디 동부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특수부대 300명이 CH-47 헬기 10대에 나눠 타고 유전지대를 급습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원유 생산량 7%를 처리하는 아브카이크와 프라이스 유전이 목표였습니다. 사우디 경비대는 새벽 기습에 무너졌고 이란군이 시설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쿠데타와 외국군 침공이 동시에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워싱턴 백악관의 상황이 보고되었지만 미국 대통령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복잡한 내정 문제라며 관망하겠다는 성명만 발표했습니다. 사우디는 미국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왕궁 지하 벙커. 왕세자가 피 묻은 손으로 위성전화를 들었습니다. 그가 누른 번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저를 구해주십시오. 왕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경에서 총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사우디에는 한국군과 한국 무기가 있습니다. 왕세자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번 계약 서명식을 위해 2주 전부터 한국 무기 시연 행사가 사우디 전역에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킹칼리드 공군기지에는 왕세자 시승용 KF-21 보람의 이대와 조종사 임영 기술진 12명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리야드 남쪽 알카르지 훈련장에서는 K2 흑표 전차 8대로 사우디 전차병 교육이 진행 중이었고
동부 다란에서는 K9 자주포 12문으로 포병 훈련이 한창이었습니다. 왕궁 인근 3곳에는 청공투 방공 시스템 4기가 시연용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만에는 청해부대 세종대왕함이 사우디 해군과의 연합훈련을 위해 정박 중이었습니다. 승조원 300명과 UDT실 60명이 타고 있었고 함정은 풀 무장 상태였습니다. 총 540명의 한국인이 사우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최첨단 무기들이 실탄을 장전한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허가해 주십시오. 왕세자가 절규했습니다. 한국만 남았습니다. 그때 지하 벙커 천장이 흔들렸습니다. 반란군이 RPG로 벙커 입구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콘크리트 가루가 떨어졌고 경호원들이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탄약이 20분치로 줄었습니다. 왕세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통화 중인 위성전화 너머로 서울 국가안보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왕세자 전하,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함께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서울 용산 국가안보실 대형 스크린에는 3개의 화면이 동시에 떠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피 묻은 왕세자의 얼굴, 가운데는 리야드 왕궁 위성사진, 오른쪽에는 사우디 동부 유전지대 실시간 영상. 합참의장이 전황을 보고했습니다. 현재 리야드 왕궁은 반란군 500여 명에게 포위되어 있습니다. T-72 전차 8대와 장갑차 20여 대가 왕궁 외곽을 봉쇄 중이며 반란군은 RPG와 박격포로 지하벙커 입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왕세자 경호실 자녀 병력 50명, 탄약 20분치. 돌파당하면 왕세자는 끝입니다. 스크린이 전환되며 동부 유전지대가 확대되었습니다.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300명이 아브카이크와 쿠라이스 유전 2곳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시설 곳곳에 C4 폭약을 설치 중입니다. 폭파되면 세계 원유 생산량 7%가 증발합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사우디군은 뭘 하고 있나? 합참의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우디 정규군은 충성파와 반란파로 분열되어 서로 대치 중입니다. 공군은 이륙 명령 거부, 육군은 혼란 상태, 해군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다시 물었습니다. 미국은? 외교부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백악관에서 방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복잡한 내정 문제로 당분간 관망하겠다. 사실상 개입 거부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대통령을 바라봤습니다. 안보실장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사우디 전역에 배치된 한국군과 무기 현황이었습니다. 킹칼리드 공군기지에 KF-21 2대, 조종사 2명, 기술진 12명, 리야드 남쪽 80km 알카르지 훈련장에 K2 전차 8대, 교관 8명, 동부다란에 K9 자주포 12문, 교관 6명, 왕궁 반경 30km 내 청공투 4기, 페르시아만의 세종대왕함, 승조원 300명, UDT 60명 탑승 중, 모두 실탄 장전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기 왕궁에 우리 국민 50명이 갇혀 있다. 장관도 있고 기술자도 있다. 사우디 전역에 540명이 있다. 그들을 버리란 말인가.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가카, 타국 내정 개입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실패하면 이란을 적으로 돌리고 외교적으로 고립됩니다. 대통령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실패하면 내가 책임진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으란 소린 다시 꺼내지 마라. 그가 명령했습니다. 교민보호작전 발동한다. 사우디 주둔 모든 한국군과 무기체계에 전투 허가를 내린다. 합참의장이 즉각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작전명 사막의 방패, 각 부대의 전투 개시. 명령이 떨어지자 사우디 전역에서 항공 무기들이 깨어났습니다. 킹칼리드 공군기지, 박성준 중령이 긴급 통신을 받았습니다. 전투 허가, 즉시 이륙, 왕궁 상공 장악, 반란군 기갑 제압. 그는 20년간 이 순간을 준비해왔습니다. 헬멧을 쓰고 경납고로 뛰었습니다. KF-21 2대가 태양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날개 아래에는 암람 미사일 6발, 제이담 4발, 하푼 2발. 시연용이었지만 모두 실탄이었습니다. 박중령이 조종석에 올라타자 F-414 쌍발 엔진이 포효했습니다. 보람의 편대, 이륙허가, 왕궁까지 4분. 스로틀을 밀었습니다. F터버너 점화. KF-21이 활주로를 질주하더니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4분 후 리야드 상공.
박중령의 AN/APG-83A4 레이더가 지상을 스캔했습니다. 목표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왕궁 북문 앞 T-72 전차 4대 집결, 서문 앞 전차 4대 추가, 장갑차 20여 대가 왕궁을 완전 포위, 보병 수백 명이 벙커 입구로 접근 중, 보람의 편대, 목표 확인, 공격 개시, 제이담 투하, 900kg 폭탄이 날개에서 분리되었습니다. GPS 유도 시스템이 작동하며 폭탄이 북문 전차 집결지를 향해 낙하했습니다. 착탄, 섬광과 굉음, 전차 4대가 동시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포탑이 하늘로 솟구치고 탄약고가 유폭했습니다. 2번기가 서문을 공격했습니다. 두 번째 제이담 투하, 전차 3대 추가 격파, 도주하는 마지막 전차를 박중령이 기관포로 갈아버렸습니다. 분당 3,300발, 전차가 불타며 멈췄습니다. 전차 8대 전멸, 3분, 공포에 질린 반란군 장갑차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중령이 저공 비행으로 추격하며 기관포를 퍼부었습니다. 장갑차 5대가 연이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왕궁 동쪽에서 반란군 헬기 3대가 이륙했습니다. 왕세자를 향한 공중 공격 시도. 2번기가 암남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마하 4의 속도. 3초 후 헬기 3대가 연이어 공중 폭발했습니다. 지하 벙커. 왕세자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폭발음이 달라졌습니다. 경호실장이 무전을 확인하고 외쳤습니다. 한국 전투기입니다. 반란군 기갑을 전멸시켰습니다. 왕세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국이 정말 왔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알카르지에서 K2 전차 8대가 리야드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고 다란에서 K9 자주포가 이란군 좌표를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함에서는 UDT가 헬기에 탑승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란 왕자는 혼란을 틈타 한국 대표단 10명을 인질로 잡고 왕궁 후문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반란 왕자가 도주 중입니다. 한국 대표단 10명을 인질로 잡고 왕궁 후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박성준 중령의 헤드셋에 긴급 통신이 울렸습니다. 왕궁 상공에서 승리의 여운을 느낄 틈도 없었습니다. 레이더를 남쪽으로 돌리자 도주 행렬이 포착되었습니다. 장갑차 5대와 픽업트럭 8대가 사막도로를 따라 전속력으로 남하 중이었습니다. 목적지는 예멘 국경이었습니다. 후티 반군 장악지역으로 들어가면 추적이 불가능해집니다. 국경까지 거리 1200km. 도주 행렬의 속도로는 약 10시간. 그러나 문제는 인질이었습니다. 박중령이 저공 비행으로 도주 행렬 위를 지나갔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하니 가운데 장갑차에서 10명의 인원이 감지되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틀림없었습니다. 폭격은 불가능했습니다. 보람의 편대, 도주 행렬 추적 중. 인질 확인. 공격 불가. 지상군 지원 요청. 그 순간 알카르지 훈련장에서는 K2 전차 8대가 이미 사막을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훈 대위가 선두 전차 해치 위로 상체를 내밀고 전방을 주시했습니다. 사우디의 뜨거운 태양 아래 모래먼지가 휘날렸습니다. 그의 귀에는 작전 명령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리야드로 진격하라. 한국 대표단 구출. 그러나 명령이 바뀌었습니다. 도주 행렬 차단으로 임무 변경. 리야드 남쪽 40km 지점에서 저지선 구축하라. 박 대위가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도주 행렬의 예상 경로와 K2 부대의 현재 위치.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전속력으로 가면 40분 후에 교차점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도주 행렬도 같은 시간에 그 지점을 통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K2 흑표의 최대 속도는 시속 70km.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차 중 하나였습니다. 박 대위가 명령했습니다. 전차량 최대 속력. 사막을 가로질러 직선으로 간다. 8대의 K2가 대형을 이루며 사막으로 진입했습니다. 1500마력 디젤 엔진이 포효하며 55톤의 강철 덩어리를 밀어붙였습니다. 모래 폭풍이 일어나고 지면이 흔들렸습니다. 전차 안에서는 승무원들이 좌석에 몸을 고정하며 버텼습니다. 그때 알카르지 방향에서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반란군 잔존 세력이 K2 부대를 추격 중입니다. T-72 10대와 장갑차 20대가 후방 5km에서 접근 중. 박 대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앞에서는 인질을 태운 도주 행렬을 막아야 하고 뒤에서는 반란군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전후방 협공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박 대위는 웃었습니다. K2 흑표를 상대로 T-72를 들고 온다고. 그는 전차 4대를 후방 어무로 돌렸습니다. 나머지 4대는 계속 전진. 인질 구출이 최우선이었습니다.
후방 어모조가 180도로 포탑을 돌리며 추격대를 향해 진영을 갖췄습니다. 반란군 T-72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구소련제 전차. 사우디가 80년대에 도입한 노후 장비였습니다. 반란 왕자가 국가경비대에서 빼돌린 것들이었습니다. K2 전차장이 조준경을 들여다봤습니다. 거리 2000m. T-72의 유효사거리는 1800m. K2의 유효사거리는 3000m 이상.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사격 개시. K2의 120mm 활강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날개 안정 분리철갑탄이 마하 5의 속도로 날아갔습니다. 1초 후 선두 T-72의 포탑이 관통되며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포탑이 분리되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전차가 연이어 불타올랐습니다. T-72들이 반격을 시도했지만 포탄은 K2에 닿기도 전에 떨어졌습니다. 사거리 차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K2 4대가 2분 만에 T-72 7대를 격파했습니다. 남은 3대가 후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K2의 사격 통제 시스템은 이동 표적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행 중 사격으로 후퇴하는 전차 2대를 추가 격파. 마지막 한 대는 승무원이 해치를 열고 뛰쳐나와 도망쳤습니다. T-72 10대 전멸. 사상자 제로. 후방 어모조가 무전을 보냈습니다. 후방 위협 제거 완료. 장갑차들은 전차가 전멸하자 스스로 흩어졌습니다. 그 사이 박정훈 대위의 선두그룹은 도주 행렬 예상 교차 지점에 거의 도달해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작은 협곡 지형이 나타났습니다. 양쪽이 바위로 막힌 좁은 통로. 도주 행렬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목이었습니다. 박 대위가 명령했습니다. 협곡 양쪽에 전차 배치. 입구와 출구를 막아라. 쥐덫을 만드는 거다. K2 4대가 신속하게 위치를 잡았습니다. 2대는 협곡 입구를, 2대는 출구를 막았습니다. 포신이 협곡 안쪽을 향해 조준되었습니다. 5분 후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도주 행렬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장갑차 5대와 픽업트럭 8대. 그들은 협곡으로 들어오기 직전에야 입구를 막고 있는 K2 2대를 발견했습니다. 급정거.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주 행렬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후퇴하려 했지만 뒤쪽에서도 K2 2대가 나타나 퇴로를 막았습니다. 완벽한 포위였습니다. 박 대위가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반란군에 고한다. 포위되었다. 무기를 버리고 인지를 풀어라. 저항하면 전멸이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장갑차 해치가 열리더니 반란 왕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고 총구는 한국인 인질의 관자놀이에 대고 있었습니다. 쏘면 이 사람들이 죽는다. 반란 왕자가 외쳤습니다. 길을 열어라. 그렇지 않으면 한국인 10명의 피가 너희 손에 묻는다. 박 대위의 손이 멈췄습니다. 전차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질이 방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굉음이 울렸습니다. KF-21 2대가 협곡 상공을 저공 비행으로 지나갔습니다. 박성준 중령의 목소리가 무전에 울렸습니다. 지상군, 버텨라. 특수부대가 오고 있다. 협곡 동쪽 하늘에서 수리온 헬기 2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UDT 20명이 탑승한 급습 부대였습니다. 인질 구출 작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반란 왕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것을. 수리온 헬기 2대가 협곡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로터 소리가 사막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헬기 문이 열리고 UDT 대원 20명이 로프를 타고 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반란 왕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올리자 장갑차와 픽업트럭에서 반란군 40여 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인질 10명을 방패 삼아 원형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AK-47 소총과 RPG-7 로켓이 하늘과 K2 전차를 동시에 겨눴습니다. 쏘면 인질이 죽는다. 반란 왕자가 다시 외쳤습니다. 한 발이라도 쏘면 한국인 10명 전원을 죽인다. UDT 강화가 중단되었습니다. 대원들이 협곡 바위 뒤에 엎드려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K2 전차들도 포신을 조준한 채 정지해 있었습니다. KF-21 2대는 상공을 선회하며 대기했습니다. 모든 화력이 반란군을 향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습니다. 교착 상태였습니다. 서울국가안보실에 긴급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스크린에 협곡의 위성 영상이 떴습니다. 반란군 40여 명이 인질 10명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합참의장이 보고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강행 돌입 시 인질 피해 확률 80% 이상입니다.
인질 중에는 산업부 차관보와 방사청 과장급 간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협상은 가능한가? 외교부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란 왕자는 예멘 국경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과시켜주면 후티 반군 지역으로 사라집니다. 다시는 추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질은 영원히 협상 카드가 됩니다. 대통령이 침묵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최악이었습니다. 그때 합참의장이 새로운 정보를 보고했습니다. UDT 현장 지휘관이 작전안을 올렸습니다. 정밀 타격과 동시 돌입. 성공 확률은 낮지만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스크린에 작전 계획이 떴습니다. KF-21이 협곡 양쪽 바위 위에 RPG 사수들을 정밀 타격. 동시에 K2 전차가 빈 장갑차들을 파괴해 퇴로 차단. 그 혼란 속에 UDT가 돌입해 인질 확보. 5초 안에 모든 것이 끝나야 했습니다. 문제는 5초였습니다. 5초 안에 인질을 확보하지 못하면 반란군이 인질을 사살할 시간이 생깁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성공 확률은? 합참의장이 대답했습니다. 현장 지휘관 판단으로는 60%입니다. 대통령이 다시 물었습니다. 현장 지휘관을 믿을 수 있나? 합참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UDT 최정예입니다. 실전 경험 20년. 이라크와 소말리아에서 인질 구출 작전을 성공시킨 전력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결정했습니다. 현장 지휘관 판단에 맡긴다. 단, 인질 안전이 최우선이다.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중단하라.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협곡 현장. UDT 지휘관 김철호 대위가 쌍안경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반란군 배치, 인질 위치, 엄폐물, 사각지대.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전을 날렸습니다. 모람의 편대, RPG 사수 위치 확인되나? 박성준 중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협곡 양쪽 바위 위에 각각 2명씩 총 4명 확인. 레이저 무기 유도 가능. 김대위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밀 타격 가능한가? 인질과의 거리는 30m다. 박중령이 대답했습니다. GBU-39 소직 경폭탄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폭발 반경 8m. 오차 1m 이내. 인질에게 피해 없습니다. GBU-39. 미 공군이 개발한 정밀 유도 폭탄이었습니다. 110kg급 소형 폭탄으로 최소한의 부수 피해로 목표만 정확히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KF-21 시연용 무장에 2발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김대위가 작전을 확정했습니다. 모람에, 내 신호에 RPG 사수 타격. K2는 장갑차 파괴. 우리는 돌입한다. 타이밍은 동시다. 5초 안에 끝낸다. 각 팀이 응답했습니다. 모람의 준비 완료. K2 준비 완료. UDT 준비 완료. 김대위가 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20명의 눈이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수백 번의 훈련을 거친 최정예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동포 10명의 목숨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우리 국민이 있다. 반드시 구한다. 실패는 없다. 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기를 점검하고 위치를 잡았습니다. 김대위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카운트다운 시작. 3. KF-21 2대가 협곡을 향해 기수를 낮췄습니다. 2. K2 전차 4대의 포신이 빈 장갑차를 조준했습니다. 1. UDT 대원들이 바위 뒤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실행. 모든 것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KF-21에서 GBU-39 2발이 투하되었습니다. 레이저 무기 유도 장치가 목표를 추적했고 폭탄이 협곡 양쪽 바위 위에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RPG 사수 4명이 폭발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K2 전차 4대가 일제히 사격했습니다. 120mm 포탄이 빈 장갑차 4대를 직격했습니다. 장갑차들이 화염에 휩싸이며 퇴로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반란군이 공포에 질려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 순간 UDT 20명이 사방에서 돌입했습니다. K2실 소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정확한 이중탭 사격으로 반란군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섬광탄이 터지고 연막이 피어올랐습니다. 반란군은 혼란 속에서 제대로 된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대위가 직접 인질 그룹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반란 왕자가 권총을 들어올렸습니다. 인질의 머리를 향해. 그러나 김대위가 더 빨랐습니다. KO 권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반란 왕자의 손목에 총탄이 박혔습니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반란 왕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김대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려가 반란 왕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인질 확보. 10명 전원 무사.
작전 시작부터 종료까지 4초였습니다. 인질 구출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국가안보실에서 잠깐 환호가 터졌습니다. 그러나 합참의장이 즉시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환호가 멈췄습니다. 동부 유전 상황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300명이 아브카이크와 쿠라이스 유전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C4 폭약 500kg 설치 중. 기포까지 40분.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이란이 왜 여기에 끼어든 건가? 사우디 내부 쿠데타에 이란 정규군이 개입한다는 게 말이 되나? 국정원장이 나섰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떴습니다. 발란 왕자 무함마드 빈 파이살과 이란의 관계를 정리한 기밀 문서였습니다. 발란 왕자는 2017년 숙청 당시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3년간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가택연금 해제 직후 비밀리에 이란과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중개자는 레바논 헤즈볼라였습니다. 스크린에 도청 기록 요약이 떴습니다. 발란 왕자는 이란에 제안했습니다. 내가 왕위를 차지하면 사우디 동부 유전지대를 이란에 넘기겠다. 시아파가 다수인 동부 지역을 독립시키고 이란의 보호령으로 만들겠다. 대통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라를 팔아먹겠다는 건가? 국정원장이 계속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천재일우의 기회였습니다. 사우디 왕실이 무너지면 중동의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게다가 세계 원유 생산량 7%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란은 5년 전부터 이 작전을 준비해왔습니다. 쿠드스군 특수부대 300명을 선발해 사우디 지형과 유전시설 구조를 훈련시켰습니다. 합참의장이 덧붙였습니다. 이란의 진짜 목표는 유전 파괴가 아닙니다. 장악입니다. 폭탄 설치는 협박용입니다. 사우디 정부가 굴복하면 폭탄을 해제하고 유전을 접수하겠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나 작전이 실패하면 폭파해서 사우디 경제를 박살내려는 겁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용납할 수 없다. 유전을 지켜야 한다. 합참의장이 작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K9 자주포가 유전 외곽 이란군 집결지를 포격해 증원을 차단합니다. KF-21이 유전 내부 지휘소를 정밀 타격합니다. UDT가 헬기로 강습해 폭탄을 해제합니다. 대통령이 승인했습니다. 실행하라. 다란 포병훈련장. K9 자주포 12문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국 포병 교관 6명이 직접 사격 지휘를 맡았습니다. 이들은 사우디 포병 훈련을 위해 파견된 현역 장교들이었습니다. 포대장 이민호 소령이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목표는 유전 외곽 3km 지점에 집결 중인 이란군 증원 부대였습니다. 트럭 20대와 장갑차 5대. 유전 내부 이란군을 지원하려는 제이진이었습니다. K9 자주포의 사거리는 40km. 증강탄 사용 시 54km. 다란에서 유전까지 거리는 35km. 충분히 닿았습니다. 이소령이 명령했습니다. 전포문 사격 준비. 목표 좌표 입력. 12문이 K9이 동시에 포신을 올렸습니다. 52구경 155mm 포신이 하늘을 향했습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이 첫 번째 포탄을 장전했습니다. 사격 개시. 12문이 동시에 불을 뿜었습니다. 굉음이 사막을 뒤흔들었고 포구에서 화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포탄이 포물선을 그리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K9의 핵심 능력은 속사력이었습니다. 분당 6발, 그리고 MRSI 기능, 3발을 시간차로 발사해 동시에 착탄시키는 기술이었습니다. 첫 발을 높게, 두 번째 발을 중간으로, 세 번째 발을 낮게 쏘면 3발이 동시에 목표에 떨어집니다. 적에게는 반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소령이 외쳤습니다. MRSI 사격 실시. 12문이 연속으로 포탄을 뿜어냈습니다. 36발이 40초 만에 발사되었습니다. 이란군 집결지에서는 병사들이 트럭에서 내려 유전 방향으로 이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죽음이 날아오는 줄도 몰랐습니다. 착탄. 36발이 거의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집결지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트럭들이 폭발했고 장갑차가 뒤집혔습니다. 병사들이 사방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모래 기둥이 수십 미터 높이로 솟구쳤고 충격파가 퍼져나갔습니다. 2분간의 집중 포격으로 이란군 증원 부대가 괴멸되었습니다. 트럭 20대 중 18대 파괴, 장갑차 5대 전멸. 생존자들은 공포에 질려 사막으로 도주했습니다. 증원 차단 완료. 이소령이 보고했습니다. 동시에 KF-21 2대가 유전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박성준 중령이 레이더로 지상을 스캔했습니다. 유전 한가운데 컨테이너 건물 3동이 있었습니다. 이란군 지휘소였습니다. 보람의 편대, 목표 확인.
정밀 타격 실시. GBU-12 레이저 무기 유도 폭탄이 날개에서 분리되었습니다. 230kg급 폭탄이 목표를 향해 낙하했습니다. 레이저 무기 지시기가 목표에 고정되었고 폭탄이 궤도를 수정하며 컨테이너 건물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명중. 지휘소 건물 2동이 직격탄을 맞고 폭발했습니다. 이란군 지휘관과 통신 장비가 날아갔습니다. 세 번째 건물은 이번기가 처리했습니다. 지휘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지휘소 파괴 완료. 박중령이 보고했습니다. 이제 UDT의 차례였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출격한 UH-60 헬기 4대가 유전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UDT 40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협곡에서 인지를 구출한 인원과는 다른 팀이었습니다. 세종대왕함에서 직접 출격한 주력 부대였습니다. 김철호 대위와 함께 협곡 작전에 참가했던 20명도 헬기로 합류해 유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총 60명이 유전 탈환에 투입되는 것이었습니다. UDT 지휘관 최영수 소령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유전 시설이 눈 아래 펼쳐졌습니다. 불타는 지휘소, 흩어지는 이란군,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폭탄들. 강습 개시. 최소령이 명령했습니다. 헬기 4대가 유전 내구역에 동시 강습했습니다. 로프가 내려오고 UDT 대원들이 활강했습니다. 착지와 동시에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휘 체계를 잃은 이란군은 조직적 저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UDT의 정확한 이중탭 사격에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일부는 손을 들고 항복했고 일부는 도주했습니다. 문제는 폭탄이었습니다. C4 폭약 500kg이 유전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기폭 장치는 원격 조종 방식이었습니다. 어딘가에 기폭 스위치를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최소령이 무전을 날렸습니다. EOD팀, 폭탄 해제 시작. 나머지는 기폭 스위치 보유자를 찾아라. EOD 전문가 4명이 각 폭탄 설치 지점으로 흩어졌습니다. C4에 연결된 기폭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복잡한 이중 회로였습니다. 원격 신호를 받으면 즉시 폭발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때 유전 동쪽 끝에서 총격이 울렸습니다. 이란군 지휘관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지휘소 폭격에서 간신히 빠져나와 기폭 스위치를 들고 도주 중이었습니다. 잡아야 합니다. 저자가 스위치를 누르면 끝입니다. 최소령이 외쳤습니다. 김철호 대위가 대원 5명을 이끌고 추격에 나섰습니다. 이란군 지휘관은 송유관 사이를 뛰어다니며 도주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빨간 버튼이 달린 기폭 스위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대위가 K-14 저격 소총을 들었습니다. 조준경의 이란군 지휘관의 뒷모습이 잡혔습니다. 거리 300m. 움직이는 표적. 그러나 김대위는 수백 번 이런 사격을 훈련했습니다. 숨을 멈추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탄환이 이란군 지휘관의 오른손을 관통했습니다. 기폭 스위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휘관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스위치 확보. 기폭 방지. EOD팀이 폭탄 해제를 완료했습니다. C4 500kg이 모두 무력화되었습니다. 유전 탈환 완료. 적 사살 87명, 생포 63명, 도주약 150명, 아군 피해 경상 3명. 서울에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대통령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이란 해군 함대가 출격했습니다. 호위함 3척, 구축함 2척, 잠수함 4척, 고속정 20척. 세종대왕함을 향해 접근 중입니다. 이란의 보복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란 해군 함대 출격. 세종대왕함을 향해 접근 중. 페르시아만 한가운데 세종대왕함 전투정보실에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을 내뿜는 대형 스크린에 붉은 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스파이원디 레이더가 북쪽 수평선 너머에서 접근하는 함대를 포착한 것이었습니다. 이철수 함장이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눈이 붉은 점들을 훑었습니다. 알반드급 호위함 3척, 모제급 구축함 2척, 가디르급 소형 잠수함 4척, 그리고 고속정 20척, 총 29척의 함정이 세종대왕함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거리 120km, 속도 35노트, 29대1. 전술정보장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함장님, 수적 열세가 압도적입니다. 이 함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렇지. 하지만 저건 80년대 설계된 구형 함정들이야. 우리는 2020년대 최신의 이지스함이다. 싸움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야. 그는 25년 해군 생활 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왔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수석 졸업, 미국 해군대학원 유학,
이지스함 전술 교관, 그리고 세종대왕함 함장으로 취임한 지 2년,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에서 이란 해군을 상대해왔습니다.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전투 배치, 대함전 및 대공전 준비, 경보음이 함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들어 있던 승조원들이 침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복도를 달리는 발소리가 요란했습니다. 300명의 승조원이 각자의 전투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포술장이 무장 점검을 시작했고 소나실에서는 잠수함 탐지를 위해 예인 소나를 풀어놓았습니다. 세종대왕함의 무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만재배수량 1만 1천 톤의 거함에 수직 발사대 128셀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SM-2 함대 공미사일 80발, 해성 대함미사일 16발, 홍상어 대잠 로켓, 현무3 순항미사일, 그리고 마지막 방어선으로 골키퍼 CIWS 이문이 함교 양쪽에서 하늘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국가안보실에 상황이 보고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세종대왕함 단독으로 가능한가? 합참의장이 대답했습니다. 화력으로는 충분합니다. 문제는 포화 공격입니다. 이란이 모든 함정에서 동시에 미사일을 발사하면 요격에 부담이 생깁니다. 그리고 잠수함 4척이 수중에서 접근 중입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함장을 믿는다.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말하라고 전하라. 페르시아만. 이란 함대가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90km, 80km. 이란 고속정들이 선두에서 편대를 이루며 질주했습니다. 그들의 전술은 단순했습니다. 고속정이 먼저 돌입해 미사일 세례를 퍼붓고 호위함과 구축함이 뒤따르며 화력을 추가하고 잠수함이 수중에서 어뢰로 최후 일격을 가한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포화 공격. 이란 해군이 미 해군을 상대로 연구해온 비대칭 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함장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사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친다. 해성 발사 준비. 포술장이 응답했습니다. 해성 발사 준비 완료. 목표 마이너스 선두 고속정 편대 4척. 해성 대함미사일.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함대함 미사일이었습니다. 사거리 180km. 순항속도 마하 0.9. 비행고도는 해면 3m. 바다 위를 스치듯 날아가기 때문에 적 레이더에 탐지되기 어려웠습니다. 탄두 180kg. 고속정이나 호위함급은 일발에 격침시킬 수 있는 위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종말 단계에서 급격한 기동을 수행해 요격을 회피했습니다. 이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해성 4발 발사. 수직 발사대 해치가 열렸습니다. 순간 백색 연기가 피어오르며 해성 미사일이 솟구쳤습니다. 굉음이 갑판을 뒤흔들었습니다. 미사일이 수직으로 상승하다가 공중에서 기울며 수평 비행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미사일이 연속 발사되었습니다. 네 발의 해성이 일렬로 이란 함대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비행시간 2분. 이란 함대 선두 고속정에서 레이더 경보가 울렸습니다. 그러나 해성은 해면 바로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수평선에 가려져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고속정 승조원들이 미사일을 육안으로 발견한 것은 착탄 5초 전이었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착탄. 첫 번째 해성이 고속정 함교를 관통했습니다. 180kg 탄두가 함체 내부에서 폭발했습니다. 고속정이 두 동강나며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고속정이 연이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네 번째 고속정은 미사일을 피하려다 급선회했지만 해성의 종말 기동이 더 빨랐습니다. 선미의 명중. 연료 탱크가 폭발하며 거대한 화염 기둥이 솟구쳤습니다. 4초 만에 고속정 4척이 침몰하거나 대파되었습니다. 이란 함대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군인이었습니다. 곧 반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남은 고속정 16척과 호위함 3척이 동시에 대한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중국제 C-80이 대한미사일, 사거리 120km, 탄두 165kg, 24발이 세종대왕함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포화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술정보장교가 외쳤습니다. 적 대한미사일 24발 탐지, 거리 50km, 착탄 예상 90초. 이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SM-2 요격 개시, 12발 발사. 이지스 전투체계가 가동되었습니다. 스파이1D 레이더가 24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했습니다. 사격 통제 컴퓨터가 밀리초 단위로 계산을 수행했습니다. 가장 위협적인 표적부터 요격 순서가 할당되었습니다. 수직 발사대에서 SM-2 미사일이 연속으로 솟구쳤습니다. SM-2 블록 3, 사거리 167km, 최대 속도 마하 3.5,
단일 발사로 복수 표적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 최정예 함대 공미사일이었습니다. 12발의 SM-2가 부채꼴로 퍼지며 적 미사일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하늘에서 흰 연기 줄기들이 교차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격 시작. 첫 번째 C-80이 중국 대함 순항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화염구가 바다 위에 피어났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SM-2가 정확하게 표적을 격추했습니다. 10발의 C-802가 하늘에서 산화했습니다. 그러나 14발이 요격망을 뚫었습니다. 거리 20km. 30초 후 착탄. 이 함장이 외쳤습니다. 골키퍼 가동. 근접방어. 세종대왕함의 최후 방어선 골키퍼 CIWS가 작동했습니다. 함교 양쪽에 장착된 30mm 게틀링포가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당 4,200발, 초당 70발의 탄막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포신이 불을 뿜었습니다. 예광탄이 붉은 줄을 그으며 하늘을 갈랐습니다. 마치 불의 벽이 형성된 것 같았습니다. 접근하는 C-802 미사일들을 향해 탄막이 쏟아졌습니다. C-802 8발이 탄막에 걸려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잔해가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6발이 탄막을 뚫었습니다. 이 함장이 소리쳤습니다. 기동 회피, 좌현 전타. 세종대왕함이 급격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11,000톤의 거함이 바다를 가르며 회전했습니다. 함체가 기울었고 고정되지 않은 물건들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승조원들이 손잡이를 붙잡으며 버텼습니다. 4발이 함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옆 바다에 떨어지며 물기둥이 솟구쳤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비껴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발이 명중했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이 한미 헬기 갑판에 착탄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갑판이 찢어졌습니다. 대기 중이던 헬기 한 대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두 번째 미사일이 좌현 측면에 명중했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함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행히 장갑이 뚫리지는 않았지만 충격파로 내부 장비들이 손상되었습니다. 피해보고. 헬기 갑판 파손. 헬기 일대 소실. 사상자 경상 5명. 전투 지속 가능. 이 함장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것은 25년 해군 생활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물러설 생각은 없었습니다. 반격한다. 해성 전탄 발사. 남김없이 쏴라. 남은 해성 미사일 12발이 모두 발사되었습니다. 수직 발사대에서 미사일들이 연속으로 솟구쳤습니다. 12줄기의 흰 연기가 하늘을 가르며 이란 함대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이란 함정들도 요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공 능력은 세종대왕함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해성이 해면을 스치며 접근했고 종말 기동으로 요격을 회피했습니다. 명중. 알반드급 호위함 한 척이 정중앙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함체가 두 동강나며 함수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5초 후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호위함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세 번째 호위함도 명중탄을 맞고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모제급 구축함 한 척이 함교에 직격탄을 맞아 화염 속에서 멈춰섰습니다. 남은 고속정들이 공포에 질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편대 대형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손아실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어뢰 탐지. 방위 035, 거리 2000. 2발 접근 중. 가디르급 잠수함이 공격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혼란을 틈타 수중에서 은밀히 접근해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533mm 중어뢰의 2발이 세종대왕함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디코이 발사. 홍상어 대잠 공격. 음양 기만기가 바다에 투하되었습니다. 어뢰 유인용 소음을 발생시켜 적 어뢰를 유도하는 장비였습니다. 동시에 홍상어 대잠 로켓이 발사되었습니다. 디코이가 작동했습니다. 어뢰 한 발이 기만기를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발은 계속 세종대왕함을 추적했습니다. 거리 1000m, 500m, 300m. 함장이 외쳤습니다. 충격 대비. 그 순간 홍상어가 수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잠수함 위치를 정확히 타격한 것이었습니다. 수중에서 거대한 기포가 솟아올랐습니다. 검은 기름띠가 수면에 퍼졌습니다. 가디르급 한 척 격침. 폭발의 충격파가 접근하던 어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뢰의 음향 유도 장치가 교란되었습니다. 어뢰가 방향을 잃고 세종대왕함을 비껴나가 바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남은 잠수함 소탕. 홍상어 연속 발사. SQS-53C 소나가 남은 잠수함들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홍상어가 연속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수중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잠수함 2척이 추가로 격침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척은 급히 심해로 이탈하며 도주했습니다. 수상에서는 KF-21이 합류했습니다. 박성준 중령이 하푼 미사일 2발을 남은 고속정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고속정 3척이 추가로 침몰했습니다. 이란 함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살아남은 함정들이 전속력으로 북쪽을 향해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전 종료. 이 함장이 보고했습니다. 적 호위함 2척 격침, 1척 대파, 구축함 1척 대파, 잠수함 3척 격침, 고속정 11척 격침, 아군 피해 경상 5명, 헬기 1대 손실, 갑판 일부 파손, 전투 승리. 서울국가안보실에 환호가 터졌습니다. 29대 1의 싸움에서 세종대왕함이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테헤란 혁명수비대 사령부에서 최후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 목표 리야드, 탄도미사일 발사 감지, 이란 본토에서 리야드 방향, 서울국가안보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조기경보위성이 이란 중부 타브리즈 인근에서 여론을 감지했습니다. 미사일 발사였습니다. 정보가 실시간으로 한국에 공유되었습니다. 합참의장이 보고했습니다. 이란이 파테-110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습니다. 목표는 리야드 왕궁과 주요 시설로 추정됩니다. 착탄 예상시간 7분. 대통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8분 전에 해전에서 승리했다는 보고를 받고 안도했던 것이 무색해졌습니다. 이란이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파테-110, 이란이 독자 개발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 고폭탄두가 장착되면 착탄 지점 반경 50m가 초토화됩니다. 정확도는 CP 10m 이내. 구형 스커드와는 차원이 다른 정밀도였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요격 가능한가? 합참의장이 대답했습니다. 리야드 인근에 천공투 사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요격 가능합니다. 그러나 4발을 동시에 막아야 합니다. 한 발이라도 놓치면 수백 명이 죽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공을 믿는다. 요격하라. 명령이 리야드로 전달되었습니다. 리야드 외곽 30km 지점. 천공투 포대가 배치된 사막 한가운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한국 방공포병 8명과 한화 시스템 기술진 16명이 즉각 전투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천공투 포대장 김영호 대위가 다기능 레이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북동쪽 하늘에서 4개의 점이 나타났습니다. 속도 마하오, 고도 8만 미터. 대기권 재진입을 시작한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김 대위의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천공투 체계를 수백 번 훈련했지만 실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리야드 시민 수백만 명과 왕궁에 있는 왕세자, 아직 대피하지 못한 한국 대표단이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한민국 방공포병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억누르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포대 요격 준비, 목표 4개 동시 추적. 천공투는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였습니다. 러시아 S-300을 능가하고 미국 패트리어트 PAC-3에 필적하는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최대 사거리 40km, 요격고도 40km, 다기능 레이더로 동시에 여러 표적을 추적하고 교전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요격 미사일이었습니다. 천공 요격탄은 능동형 레이더 유도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중간 단계에서는 지상 레이더의 유도를 받다가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 자체의 레이더가 작동해 표적을 스스로 추적했습니다. 덕분에 빠르게 움직이는 탄도미사일도 격추할 수 있었습니다. 다기능 레이더가 4개의 표적을 정밀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격 통제 컴퓨터가 각 미사일의 궤도를 계산했습니다. 요격 지점이 산출되었습니다. 고도 25,000m. 착탄 45초 전. 김대위가 명령했습니다. 천공 발사 준비. 4기의 발사대가 하늘을 향해 포신을 올렸습니다. 각 발사대에는 요격 미사일 6발이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총 24발. 그러나 김대위는 확실하게 가기로 했습니다. 각 표적당 2발씩 총 8발을 발사할 계획이었습니다. 사격 재원 입력 완료. 발사 준비 완료. 김대위가 외쳤습니다. 천공 발사. 첫 번째 발사대에서 화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굉음과 함께 요격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흰 연기가 꼬리를 그리며 사막 하늘을 갈랐습니다. 2번째, 3번째, 4번째 발사대가 연속으로 발사되었습니다. 8발의 천공 미사일이 이란 탄도 미사일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요격 미사일이 상승했습니다. 속도 마하 6,
탄도미사일보다 빨랐습니다. 지상 레이더가 업링크로 궤도 수정 명령을 전송했습니다. 미사일들이 각자의 표적을 향해 경로를 조정했습니다. 고도 2만 미터, 적 미사일까지 거리 15km, 종말 유도 개시, 천공 요격탄의 자체 레이더가 작동했습니다. 능동 레이더 시커가 표적을 포착했습니다. 이제 지상 유도 없이 미사일 스스로 표적을 추적했습니다. 첫 번째 요격, 고도 25,000m 상공에서 섬광이 터졌습니다. 천공 미사일이 이란 단거리 탄도미사일 파테백 10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이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파편이 불꽃을 그리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두 번째 요격, 세 번째 요격, 연속으로 화염구가 피어났습니다. 하늘에 세 개의 불꽃이 동시에 빛났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미사일은 예상 밖의 궤도를 그렸습니다. 종말 단계에서 급격한 기동을 수행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요격탄이 비껴나갔습니다. 김대위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표적 4번 회피 기동. 첫 번째 요격탄 빗나감. 그러나 두 번째 요격탄이 아직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능동 레이더 시커가 변경된 궤도를 실시간으로 추적했습니다. 미사일이 스스로 경로를 수정했습니다. 추적 중인 탄도미사일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거리 500m, 200m, 50m. 명중. 마지막 화염구가 하늘에서 피어났습니다. 네 번째 파테백 10이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파편이 불꽃을 그리며 사막으로 떨어졌습니다. 전탄 요격. 김대위가 외쳤습니다. 사발 전탄 요격 완료. 리야드 시민들은 하늘에서 4개의 화염구가 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실시간 뉴스로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환호를 질렀습니다. 왕궁 지하에서 상황을 보고받은 왕세자는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서울국가안보실에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발 전탄 요격. 단 한 발도 리야드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천공이 해냈다. 우리가 해냈다. 국가안보실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곧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란이 추가 발사를 할 수 있다. 천공 잔탄과 사우디 패트리어트를 연동해 방어망을 강화하라. 합참의장이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발사는 없었습니다. 테헤란에서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유전 탈환 실패, 해군 함대 괴멸, 탄도미사일 전탄 요격,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이란 지도부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미국도 아닌 한국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패배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의 확전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이란 외무부에서 긴급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란은 사우디와의 분쟁에서 추가적인 군사행동을 자제하겠다. 휴전을 제안한다. 사실상 항복이었습니다. 리야드 왕궁에서 왕세자가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한국이 사우디를 구했습니다. 저와 우리 국민들은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 국민을 구하고 동맹을 지켰습니다. 왕세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각하, 서울에서 뵙고 싶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직접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린 것들을 이행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전하. 통화가 끝났습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7시. 작전 시작부터 6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쿠데타를 진압하고 인지를 구출하고 유전을 탈환하고 해전에서 승리하고 탄도미사일을 요격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낸 것이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CNN은 특보를 내보냈습니다. 한국군 사우디에서 기적의 작전 수행, 쿠데타 진압, 이란군 격퇴, 탄도미사일 요격까지 하루 만에 완수. BBC가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이 외면한 순간 한국이 나섰다. 중동의 새로운 강자가 탄생했다. 알자지라는 아랍어로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사우디 왕실을 구했다. 이슬람 세계가 한국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방산업계의 시각을 전했습니다. K방산 실전에서 모든 것을 증명하다. KF-21, K2, K9, 천궁, 세종대왕함. 한국 무기의 완벽한 승리.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세계 군사강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540명의 한국인을 구하기 위해 시작된 작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전용기가
서울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활주로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붉은 카펫이 깔렸고 의장대가 도열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국빈 방문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용기 문이 열리고 왕세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계단을 내려와 대통령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왕세자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왕세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것이고 사우디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대답했습니다. 전하, 우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 국민이 위험에 처했고 우리의 친구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상황에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왕세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합니다. 미국은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사우디 국민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청와대로 이동한 두 정상은 역사적인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회담장에는 양국 장관들과 실무진이 배석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계약서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왕세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약속을 이행하러 왔습니다. 사우디와 한국의 새로운 동맹을 선언하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계약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KF-21 보람에 300대 600억 달러, 천궁2 100개 포대 150억 달러, K2 흑표 전차 500대 200억 달러, K9 자주포 500문 100억 달러,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4척 120억 달러, 수리온 헬기 200대 40억 달러,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 패키지 200억 달러, 총 1,410억 달러, 한화로 약 180조 원,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방산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세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추가로 약속드린 것이 있습니다. 왕세자가 말했습니다. 아람코 지분 10%를 한국에 양도하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최대 석유기업의 주요 주주가 됩니다. 회담장에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아람코 지분 10%, 시가로 약 2천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한국은 하루아침에 에너지 강국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왕세자가 계속했습니다. 저는 한국과 사우디 상호방위 조약을 제안합니다. 양국 중 하나가 외부의 침략을 받으면 다른 나라가 자동으로 개입하는 동맹입니다. 미국과 같은 수준의 동맹을 한국과 맺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상호방위 조약은 군사동맹의 최고 형태였습니다. 한국이 미국 외에 이런 조약을 맺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대답했습니다. 영광입니다. 대한민국은 사우디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두 정상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사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조약 서명식이 이어졌습니다. 방산 계약서, 아람코 지분 양도 계약서, 상호방위 조약문. 두 정상이 번갈아 서명했습니다. 한 획 한 획이 역사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서명식이 끝나고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로이터, AFP. 모든 카메라가 두 정상을 향했습니다. 왕세자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죽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쿠데타와 외국군 침략이 동시에 벌어졌고 미국은 외면했습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군은 하루 만에 쿠데타를 진압하고 이란군을 격퇴하고 탄도미사일을 요격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저는 한국 무기의 성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KF-21이 반란군 전차를 3분 만에 전멸시켰습니다. K2가 T-71을 일방적으로 학살했습니다. 세종대왕함이 29척의 이란 함대를 혼자서 괴멸시켰습니다. 천궁이 탄도미사일 4발을 전탄 요격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기술력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힘입니다. 대통령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540명의 국민을 구하기 위해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친구 사우디를 도왔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함께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가치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 CNN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중동의 질서가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한국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세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미국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미국은 오지 않았고 한국은 왔습니다. 동맹의 가치는 그런 순간에 결정됩니다. 사우디는 이제 한국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여깁니다. 알자지라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한국이 중동 최대 무기 수출국이 됩니다. 이것이 중동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대통령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평화를 위해 무기를 판매합니다. 강한 방어력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사우디가 강해지면 이란의 도발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두 정상은 만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만찬에는 작전에 참가한 영웅들이 초청되었습니다. 박성준 중령이 왕세자 앞에 섰습니다. 왕세자가 직접 사우디 최고 무공훈장을 그의 가슴에 달아주었습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저는 살았다고 느꼈습니다. 왕세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우디의 영웅입니다. 박정훈 대위, 김철호 대위, 이철수 함장, 김영호 대위, 작전에 참가한 모든 지휘관들이 사우디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그들에게 을지무 공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만찬이 끝나갈 무렵 왕세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잔을 들어올렸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왕세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왔습니다. 오늘 저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영원한 우정을 위하여, 사막의 형제를 위하여.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사막의 형제를 위하여. 1년 후 리야드 상공을 12대의 전투기가 편대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날개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공군 마크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체는 대한민국이 만든 KF-21 보라매였습니다. 지상에서는 K2 전차부대가 사막을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가 훈련 사격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천공투 포대가 하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는 사우디 해군의 새로운 이지스함이 시험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급을 기반으로 건조된 함정이었습니다. 사우디 정군이 항공 무기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군사고문단 500명이 사우디에 상주하며 훈련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교육이 사우디 사관학교 필수 과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동 전역에서 항공 무기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UAE, 카타르, 쿠웨이트, 이집트, 요르단 모두가 사우디에서 증명된 항공 무기를 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으로 도약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중동의 새로운 강자가 되었습니다. 리야드 주재 한국 대사관 앞에는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비문에는 아랍어와 한글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15일 이 땅을 지킨 대한민국 장병들에게 사우디 국민은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막의 형제, 영원히 함께. Thank you.
Oh,